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버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어제 윗골을 달고 살짝 조정이 나타났었죠. 근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살짝 횡보를 해주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해줬으니까 살짝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상승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얘네들이 살짝 조정을 준다면 어디까지 눌릴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을 파악해 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로버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 이때부터 계속해서 더 갈 거다, 계속해서 상승해 줄 거다 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같이 매수를 하자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특히나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흐름을 가져가던 움직임에서 여기를 벗어나는 그림,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매물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계단식 상승해주는 모습 잘 나타나줬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매물대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을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 인력을 로봇으로 계속해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4.5일째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만한 충분한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왔던 그 주체들은 지금 어떤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상승을 쭉 시켜놨다라면은 얘네들이 이제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그림이 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조정이 깊어지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도 이런 상승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더 집어넣고 있었다 란다면은 충분한 상승세를 좀 더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뭐 매수를 해주던 움직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좀 변경이 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외인들은 뭐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때도 매수하는 움직임이 매도하는 움직임보다는 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나 9월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움직임에서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기억해주는 흐름까지 나타났었다. 우리는 외인을 좀 더 주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인의 움직임을 기관의 움직임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흐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에서 매수 매도를 발견했을 때 매도가 조금 더 많았다는 걸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선 매수 쪽에서는 뭐 JP모건 신한투자지, 모건스탠리 다이와 이런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개인의 움직임이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앞에서 본 것처럼 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매수세를 이끌어 나가면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 저 밑에서부터 매수해줬고, 상승해줄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 살짝 해줬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나 이때 앞전에 있는 고점 구간을 딱 돌파하는 흐름에서 싹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간 흐름이 뭐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었다. 여태 이렇게 상승시켜놨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부분. 신한투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계속해서 매수해주면서 흐름을 좀 더 가속화시켜주는 흐름이 보였고, 모건스탠리 뭐 앞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게 좀 힘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때 다시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새로운 상승의 국면을 만들어줬다. 다이와 이때는 앞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놨고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여전히 빠져나가는 흐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 물량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건을 끌고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면은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뭐 양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흐름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하면 매도 쪽에서 보자. 키움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의 물량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거는, 뭐 이때부터 밑에서부터 사왔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다. 얘는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 장기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유안타, 얘네들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줬었고, 그래서 횡보하는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좀 해주다가 다시 상승하니까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얘네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었죠. NH 투자, 얘네들은 매도 쪽에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KB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하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자, 외인들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림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기관도 일부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에 빠져나가는 그림을 계속 그려주는 반면에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쪽도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냐? 어떻게 매수해지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 하든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놔야 된다. 자, 매수 같은 경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왠지 신고가 구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 하염없이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을 주면서 흐름을 좀,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들을 좀 거쳐가면서 올라가는 게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 한번 노려봐야 되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메인이 특히나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라면은 그때 같이 매수해주면 된다. 여기에 기관이 같이 매수해준다면은 더더욱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 어떠냐. 자,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줬던 거 누구였죠? 자, 메인이죠. 특히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신한 쪽의 움직임들,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서 얘네들이 수익 실현하는 흐름을 좀 같이 따라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따라다니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 어떤 방법이냐. 자,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반대로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클로버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클로버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주고 있던 외인들, 얘네들이 뭐 하염없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주식이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쨌든,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어디가 될 것이냐? 목표가가 될 것이고, 이런 목표가는 어디를 좀 결정해 보실 것이냐? 보통은 이런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에서 이제 목표가를 잡는 경우가 많긴 한데, 클로버 같은 경우 월봉을 살짝 돌려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해주는 신고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 방향성을 이렇게 다시 결정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볼 것이냐? 다른 로봇 테마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었는지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클로버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 몇 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2,500원 구간에서 자, 23,000원 구간까지 한 10배 정도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그리고 로브스타 같은 경우 지금 뭐 2만 원 구간에서 반등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왔다. 67,000원 구간 이렇게 올라왔는데 3배가 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자,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25,000원에서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21만 원, 21만 8천 원, 뭐 22만 원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10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을 했을 때 3배에서 10배까지도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더라. 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얘네들이 클로버스는 어느 정도 한번 갈 수 있을 것이냐. 뭐 기준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전에는 이제 25년도 1월부터 기준을 봤다라면은 이번에 이제 반등을 좀 시작했던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15,000원 구간, 16,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해서 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 얼마입니까? 이러면은 48,000원 정도가 된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미 도달을 하겠죠. 여기보다 그러면 좀 더 높은 구간에서 한번 살펴보자. 하면은 반등하는 곳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냐. 2만 원에서부터 3배면은 6만 원 구간이다. 6만 원 구간이면은 지금 한번 이런 흐름을 탔을 때 도전해 볼 만한 금액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표가를 한번 6만 원 구간을 한번 잡아놓고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여기 기준을 2만 원으로 잡아놓고 3배보다 이제 4배로 한번 생각을 해서 올려서 이제 목표가를 갱신해 볼 것이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라면은 이제 일단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 또 잡아가면 된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이제 예전에는 4만 원이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6만 원으로 목표가를 갱신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뭐 이런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변수라는 건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치고 가보겠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변수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간단하게 뭐가 있습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매도해가지고 수익 지켜나갈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다.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그럼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